안녕하세요 여러분. 기계요소 설계 제7차 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배울 내용입니다. 오늘은 3D 형상 모델링 작업 제7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시된 도면을 보고 그것을 기반으로 3차원 모델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먼저 제시된 도면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기능을 사용하여 3D 모델링을 할 수 있다입니다. 자, 지난 시간 주로 사용한 기능이 뭐였죠? 지난 시간에는 돌출을 사용을 했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회전을 기본 기능으로 사용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돌출도 하고 구멍도 뚫고 하는 이러한 다양한 기능을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할 도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도면은 위에 있는 이 블로그의 그 생산자동화 기능사의 9번 도면입니다. 지난 시간 1번 도면이었어요. 자, 오늘은 9번 도면이고요. 자, 등각도를 한번 봅시다. 자, 등각도를 보니까 자, 등각도에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원통형 물건이 있습니다. 원통형 물건 조금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파악하기에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것은 원통형 물건이고 회전으로 손쉽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치수 모양이나 이런 거 등등을 파악하는 거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이 능숙하게 파악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선생님이랑 차근차근 하면 되니까요. 자, 그러면 이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작업을 먼저 해야 될까요? 자, 선생님 생각으로는 먼저 정면도에 있는 그림을 그릴까 합니다. 먼저 중심선을 그리고 이러한 그림을 그린 다음에 이것을 회전시키면 요것과 비슷하게끔 위쪽에다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마도 이렇게 보일 텐데 이렇게 해서 이런 식의 모양이 이것을 통해서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 이 면을 선생님 방금 찍은 요 면을 클릭을 해서 지금 이 우측면도에 있는 요 그림처럼 이렇게 해서 요 바깥을 도형화 해가지고 쌤이 지금 선을 긋는 요 부분을 갖다가 그려서 즉 요 등각도 기준으로 요 방향으로 밀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끔 깎이겠죠. 이렇게 깎일 겁니다. 이렇게 해서 깎이면 이렇게 네 군데를 깎아주면 이 부분이 완성이 되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살짝 둥근 부분이 있죠. 요 둥근 부분이 이렇게 회전이 된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둥근 부분을 만들어서 회전을 해도 되지만 지금 사전에 요 스케치에서 미리 그린 다음에 회전을 해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든 이후 최종 큰 구멍 이쪽 구멍 있죠. 테이퍼가 각도가 있는 이 부분에 이 뒤쪽에서 뚫린 구멍 그리고 위쪽에서 뚫린 구멍 뚫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쌤이 조금 전에 말한 순서대로 바로 3차원 모델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모두 인벤터 프로그램을 실행하도록 합시다. 자,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만들기에서 마찬가지로 스탠다드 IPT
작성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원통형 물체를 최초 원통 모양을 만들면서 시작하도록 하죠. 자, 2D 스케치에서 XY 평면 선택해 주고요. 최초 수평선을 하나를 그립니다. 그리고 이 수평선을 중심선으로 바꿔주고 이 선 위에다가 도면에 기반한 모양을 그대로 만들어줍니다. 자, 선생님처럼 선생님의 스케치를 따라서 그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직인 선을 만들고 최종적으로 닫아줍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다음입니다. 자, 원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잘 봐서 그립니다. 엉뚱한 데 잡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렇게 그립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치수를 기입하기 시작하도록 합니다. 자, 제일 먼저 치수, 전체적인 치수를 세워보죠. 자, 전체 치수 72가 나옵니다. 자, 확대가 됐죠? 자, 그리고 오른쪽부터 해볼까요?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몇이 나오죠? 15가 나오네요. 15. 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섞여 있는 부분은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드래그하면 충분히 수정할 수 있다. 자, 다시 치수를 통해서 이제는 요 부분을 할 텐데요. 자, 요 부분은 도면의 하단에 상세도라고 있죠? 상세 B 해가지고 척도 2대 1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틈새를 보면 1.35 뭐 플러스 일부 그리고 마이너스 0 이렇게 있는데 일단 우리는 1.35만 적어둡니다. 자, 이어서 이 원의 치수가 2-R1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R은 1이면서 길이가 2, 즉 파이를 2로 해줘야 됩니다. 2파이로 해준 다음 그 다음 보면 치수를 통해서 이 부분부터 여기 지금 잘 클릭해야 됩니다. 지금 도면에서 보면 이 원의 중심을 클릭하라는 게 아니라 이 원을 대충 클릭하면 중심까지가 돼요. 근데 도면에 의하면 여기부터 요 끝 원의 오른쪽 끝이에요. 그러면은 잘 보면은 커서 모양이 이렇게 원주의 끝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이 부분까지가 우리 30으로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두면 이렇게 되고 다음에 지정해 줄 것은 각도네요. 지금 여기 있는 수평으로부터 여기까지의 테이퍼각 이 각도를 말하는 건데 이것이 우리가 몇 도로 해야 될까요? 지금 정면도의 왼쪽을 보면 토탈 12도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한쪽은 6도가 맞겠지요. 6도로 하면 맞게 되는 겁니다. 자, 6도로 하면 되고요. 자, 다음 이제 지름을 한번 해볼까요? 자, 정면도에 보면은 파이 18 G6라 되어 있는데 자, 뒤에 있는 G6는 끼워 맞춤 공차인데 그거는 차후에 하도록 하고 지금은 치수 파이 18만 집어넣도록 합니다. 자, 회전 기능에서 사용했었던 것 같이 이 선과 중심선을 클릭하면 이렇게 파이를 지정할 수가 있고 이것을 18로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러면 이 선과 이 선이 동일하게 18파이로 넘어왔네요. 다음 이쪽이죠. 이것과 이것을 클릭하면
지금 이것의 치수는 지금 파이 18 바로 왼쪽에 16이라는 길이로다가 나와 있어요. 이 부분도 파이가 들어가야 되는데 빠진 모양이네요. 자, 이 부분은 파이 16으로 해두면 이렇게 완료가 됩니다. 자, 빼먹은 치수가 있나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 끝부분의 라운드도 한번 같이 먼저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목깎기 기능 그리고 사물을 선택을 하고 이 두 선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R3짜리 목깎기가 됐고요. 다음 오른쪽 끝에 보면 30도라고 되어 있죠. 선을 클릭해서 이렇게 이 지금 꼭지점을 가로지르게끔 어디 잡히지 않게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두고 한번 도면을 한번 잠깐 들어갈게요. 이 도면에서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2고 마찬가지 이 끄트머리 선을 여기와 동일하다고 보여지니까 여기가 11, 즉 이 30도의 기준이 되는 이 선은 확대를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부분입니다. 아래에서 봤을 때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 이 선으로부터 30도인데 지금 여기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몇으로 해야 되느냐, 혹은 이게 굳이 아니다 하더라도 여기로부터 여기까지 선의 길이를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몇으로 해야 되느냐, 그걸 알아야 이 30도라는 치수를 집어넣는데 문제가 없겠죠. 즉 여기 12가 있고 여기가 11이 있으니까 여기 틈은 1mm가 되겠죠. 즉 여기가 1mm 떨어진 곳으로부터 사선으로 30도만큼 그려주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인벤토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자르기 기능을 통해서 일단 이렇게 없애주고요. 치수 기능을 통해서 이 점과 이 선 사이의 거리를 1mm로 설정을 해 둔 후 이 선과 이 선과의 각도를 30도로 맞춰줍니다. 그리고 마저 자르기 기능을 통해서 이쪽을 없애주면 필요한 부분이 다 완성이 된 걸로 보입니다. 자,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도면을 확인하면서 체크를 해보고 이상이 없으면 자, 나머지 필요 없는 부분들도 확실하게 잘렸는지 확인하고 스케치 마무리를 누릅니다. 자, 이렇게 스케치 마무리 된 것을 회전을 통하여 한 바퀴를 쭉 돌려줍시다.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F6을 눌러보면 이렇게 우리가 작성한 것이 등각도와 조금씩 비슷해진다 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어디부터 해볼까요? 자, 먼저 이쪽 면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측면도, 우측 상단에 있는 이 육면체 중에 우측면도를 클릭하면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보거나 혹은 이 면을 클릭을 해서 스케치를 누르면 여기를 우리가 도화지 삼아서 그리게 되는 겁니다. 스케치를 누르도록 합니다. 자, 다음 우측면도에 보니까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각 변이 15mm인 정마름모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 정마름모를 그리도록 하는데, 자, 선 기능을 이용해도 되고 지난번에 사용했던 폴리곤, 다각형 기능을 한번 이용해 볼까요? 폴리곤을 이용해서 4를 누르고 클릭해서 보면은 이렇게 다각형이 되는데, 요것을 중심점에 누르게 되면 원하는 폴리곤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해서 대강 맞춰줍니다. 치수는 넣으면 되니까 일단 이렇게만 만들어 둘게요. 자, 다음입니다. 각 변의 길이.
이렇게 하면 15 넣을 수 있고, 한 변만 해주면 우리가 폴리곤을 기반으로 하였기 때문에 나머지 변들도 다 15mm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변의 각도를 45도로만 맞춰주면 되겠죠? 그러려면 기준이 되는 어떠한 선이 필요합니다. 수평선 하나를 그려놓고, 길이는 상관이 없어요. 치수를 통하여 각도를 45도로 만들어주면 이렇게 원하는 정사각형, 정마름모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돌출을 해버리면 요 안쪽이 까여지겠죠? 우리는 바깥쪽을 까야 됩니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요 바깥으로 닫혀있는 도형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과정은 여러분이 하면서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이번에는 원 기능을 이용할게요. 원으로 이 가운데를 클릭해서 쭉 당겨주고 적당한 크기로 이 마름모를 모두 담을 정도의 크기로 만든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 바깥에 있는 도형을 이쪽으로 밀어줄 겁니다. 자, 바깥 원은 제가 치수를 기입하지 않았습니다. 치수가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스케치 마무리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돌출 기능을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프로파일을 뭘 선택할 것이냐 하죠. 그러면 마우스를 갖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이 바깥이 선택이 되기도 하고 안이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바깥을 선택을 할 거예요. 이 바깥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바깥에 있는 가운데 정마름모가 빠진 이러한 솔리드가 생기는데, 우리는 깎아내는, 즉 잘라내기를 눌러야 합니다. 그리고 잘라낼 부분의 깊이를 요 끝면으로부터니까 정면도에 의해서 12mm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2mm의 깊이를 확인을 눌러서 잘라줍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오른쪽에서 우측면도에서 봤을 때 원하는 모양이 깎였나요? 자, 그리고 F6을 눌러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좀 더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등각도와 비슷해졌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작업입니다. 다음 작업은 어디가 남았죠? 요 뒤에 구멍과 위에 뚫려 있는 이 구멍이 남아 있습니다. 먼저 이 뒤에 있는 구멍을 뚫어 보겠습니다. 이 뒷면을 선택하고 스케치를 누르세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에 좌측 면도가 오른쪽으로 살짝 엎어져 있는데, 이것은 지금은 크게 지장은 없지만 여러분이 지금 보여지는 것이 어디가 내가 그리는 것인가, 어느 각도를 우리가 깎으려고 하는 것인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글씨가 넘어져 있는 모양도 우리가 신경을 쓰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측면도라고 보이는 것이 바로 보일 때 우리가 스케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원 기능을 이용해서, 아니죠, 지금은 원 기능 말고 스케치 마무리를 누를게요. 스케치 마무리 누르고 방금 스케치는 사용 안 했으니까 깔끔하도록 지워줍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사용할 기능은 구멍 기능입니다. 자, 구멍 기능은 뭐냐면 스케치를 해서 뚫어주는 것도 구멍을 만들 수가 있는 거지만, 이 구멍 기능을 이용하면 좀 더 다양한 모양을 만들 수가 있고, 또한 구멍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한데 그것 중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원하는 종류의 구멍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구멍을 클릭을 했으면 바로 어디에다가 구멍을 뚫을 것인지 그 면을 선택하라 라고 하는 이 아이콘이 생깁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 찍어서 이쪽으로 구멍을 내야겠죠. 자, 클릭하는 면은 클릭을 한 뒤에
그 면의 수직 방향으로 뚫리게 됩니다. 즉, 선생님이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쪽으로 누르면 가상의 원 그 구멍 모양이 이렇게 뚫립니다. 물론 이렇게 뚫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이렇게 내가 선택한 면에 수직하는 방향으로 뚫린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멍을 누르면은 최초에 우리가 먼저 해줘야 될 것이 이 원이 정확한 위치에 지금 뚫려 있느냐를 먼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즉, 이 원의 중심을 올바른 위치에 위치시켜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원의 구멍의 위치를 위치시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은 원 모양 안에다가 원을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바깥에 있는 이루고 있는 원을 한번 클릭하면 자동으로 이 내가 뚫고자 하는 구멍을 바로 그 중심에 맞춥니다. 즉, 같은 중심, 동심이라는 뜻입니다. 같은 중심에 맞춰줍니다. 이렇게 하면 1차적으로 준비가 맞춰졌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보십시오. 자, 구멍 이렇게 해놓고 이거는 그냥 단순 구멍, 요것은 틈새 구멍, 다음은 탭 구멍 이렇게 있는데, 주로 많이 쓰는 건 이 일반 단순 구멍과 탭 구멍입니다. 이런 뭐 테이퍼, 틈새도 있지만 주로 잘 사용은 안 해요. 그래서 단순 구멍은 그냥 일반적인 구멍, 그리고 탭 구멍은 나사 구멍을 이야기합니다. 나사산이 파여져 있는 구멍이죠. 자, 모쪼록 우리는 지금은 단순 구멍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 구멍을 눌러주고, 자, 다음 시트입니다. 시트는 그냥 일반적인 구멍, 아무것도 없는 것이 있고, 카운터 보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카운터 보어는 구멍 위에 이런 식으로 예시로 보여줄게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러한 정도면 보일 텐데, 자, 한번 볼게요. 지금 가상의 구멍을 보면은 이 구멍의 윗부분에 조금 더 내가 파고자 하는 구멍보다 살짝 더 큰 구멍이 있죠. 4mm라고 되는, 자, 이러한 모양의 구멍을 뚫는 겁니다. 이러한 모양의 구멍은 보통 우리가 이 구멍 안에 나사를 순나사죠. 볼트를 집어넣는 구멍을 만들 때 주로 사용하는 기능, 카운터 보어 구멍, 이 기능입니다. 요거는 지금 사용은 안 하고 다음 도면을 할 때 함께 설명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시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두도록 하고, 자, 종료라고 하는 것은 일정 거리만큼만 뚫을 것인지 아니면 관통을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면을 지정할 것인지인데, 우리는 구멍에 한계점이 있죠. 자, 한계점을 하고자 이렇게 해두면 아이콘이 이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기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데, 관통이면은 아예 요 공간이 없어져요. 그래서 거리를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깊이가 보면 정면도의 상단을 보면 34.5mm만큼 뚫어주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 부분에는 지름, 파이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는 드릴이 파이 11짜리 드릴이네요. 그리고 앞에 2-가 있는 걸 보니 2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우리가 파이 11로 뚫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도면에서 보면은 그 구멍의 끄트머리가 보면은 살짝 뾰족한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은 우리가 드릴을 가공을 할 때, 구멍을 뚫기 위해서 드릴 가공을 할 때 드릴의 끝날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 드릴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그냥 플랫 하게끔 두면은 요 구멍의 끝 모양이 그냥 이렇게 평평하고 현실적인 것을 고려해서
드릴 끝날 각을 118도를 유지를 시켜주면 도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이런 식으로 뾰족한 모양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드릴 모양이 그대로 있으므로 이러한 상태에서 작업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끝에가 이렇게 뾰족한 모양으로 되어 있는 파이 11짜리 34.5 깊이의 구멍을 뚫게 되었습니다. 자, F6을 눌러서 이렇게 돌아올게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한 가지 좋은 것을 알려주겠습니다. 우리가 단면을 보고자 지금 사실 여기 이렇게만 보면은 끄트머리가 뾰족한지 어떤지 잘 보이지가 않아요. 이렇게 클릭하지 않는 이상. 그런데 단면을 간이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것은 뭐냐면 따라할게요. 자, 이 좌측 검색기의 원점을 풀어서 이렇게 가로지르는 우리가 최초 그렸던 XY 평면 정확히 가로지르죠. 자, 여기에 대고 스케치를 누릅니다. 그럼 이렇게 되죠. 그러면 즉 가로지르는 부분에 우리가 도화지 삼아서 그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F7 버튼을 누르면 이 도화지를 기준으로 해당 부분이 싹 썰립니다. 자, 보면은 이렇게 이 가운데를 아주 정확하게 칼로 자른 듯이 이렇게 단면을 보여줍니다. 즉, 쌤이 왜 이 버튼을 눌렀냐? 이 부분이 도면과 같다. 여러분이 잘 만들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다시 이 스케치 마무리를 하고 이 부분은 사용을 안 하니까 현재는 일단 삭제를 해두겠습니다. 자, 마지막이죠. 자, 마지막 기능은 마지막 부분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은 요 그림의 상단, 요 모양의 상단에서 구멍을 아래로 뚫어주는 겁니다. 자, 그거 하는 법을 알려줄게요. 자, 우리가 여기에다 구멍을 아래로 뚫으려면은 위에 어떠한 평면이 있어야 되겠어요. 평면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보면 자, 이렇게 이 원점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XG 평면이 바로 이렇게 위아래로 반을 가로지르는 평면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이 평면으로부터 위로 얼마만큼 떨어지게끔 한 평면을 그려서 만드는 것도 가능하고 반대로 여기다가 그냥 그려도 됩니다. 편의상 이것을 눌러서 바로 그리겠습니다. 자, XG 평면을 누르고 스케치를 누르면 이렇게 들어오는데 우리가 보기 편하게 왼쪽으로 한번 넘어뜨릴게요. 자, 다음 우리가 F7을 누르면 아까처럼 단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 원을 그린 다음에 위로 당겨서 잘라줄 거예요. 자, 쌤을 따라올게요. 원을 눌러서 정확하게 지금 요 가운데에 벗어나지 않도록 원을 하나를 그려줍니다. 그 크기는 11, 파이 11이었어요. 아까 파이 11로 하도록 하고 거리를 왼쪽 선으로부터 이 원의 중심까지 거리가 29라는 정확한 수치가 바로 정면도에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까지만 해서 스케치 마무리를 하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XG 평면에 요 지금 이 솔리드를 상하로 가로지르는 XG 평면에 이러한 원을 그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돌출을 누릅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요게 잡히는데 우리는 잘라낼 것이니까 요 잘라내기를 하고 그리고 방향을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방향 윗방향이죠. 자, 윗방향으로 한 다음에 거리는 뭐 관통으로 하겠습니다. 관통으로 하면 이렇게 뚫리는 원이 뚫리게 됩니다. 확인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위에서도 한 번 더 뚫어주는 정확한 위치에 뚫어주는 모양을 가질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뒤에
그리고 위에 최종적으로 원통을 뚫는 것까지 완성을 했는데, 지금 정면도를 보면, 자, 잠깐 도면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도면으로 왔습니다. 자, 도면에 보면은 잘 보세요. 뚫려있는 구멍을 보면은 이 부분은 뭐 아까 얘기했던 드릴 끝 부분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뚫려 있고 이렇게 뚫린 거는 알겠는데 왜 여기 이렇게 선이 있느냐? 이거는 인위적으로 뭔가를 만든 선이 아니라 정확하게 같은 원통이 두 개가 겹쳐질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이 시점으로 보면은 정확하게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됩니다. 자, 달리 말해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위에서 뚫어준 원이 좁고 옆에가 크다면은 요 사이에 지나가는 부분은 어떻게 보일까요? 이쪽에서 볼 때 아마 이렇게 보일 겁니다.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이렇게 그 단면이 이런 식으로 보일 것이고요. 반대로 이쪽은 이런 정도인데 수직에서 뚫린 게 더욱 크다 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봤을 때 아래처럼 보일 겁니다. 큰 부분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파이가 다를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보이는데 같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직선으로 보인다 라고 하는 거, 실제 도면으로 돌아가서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아까처럼 XY 평면에 스케치를 눌러서 F7을 눌러보면 선생님이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직선으로 옆에서 봤을 때 보인다. 사실 이렇게 직선은 아니고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이 면에서 봤을 때는 딱 직선처럼 보이죠. 네, 우리가 잘 그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조금 이렇게 오랜 시간 걸려서 이 원통형, 회전형 물체를 만들어 봤는데 또한 구멍이라고 하는 추가적인 기능을 사용하기도 했고 정다면체를 이용해서 깎는 것도 추가적으로 배운 만큼 많은 것을 이번 시간 배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차시에 배운 내용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번 차시에 우리는 제작되어 있는 도면을 파악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로 회전 기능을 사용한 3차원 모델링을 실시하였습니다. 자, 다음 시간 우리가 배울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도면을 제시받고 그것을 기반으로 3차원 모델링을 하는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 제시될 도면은 주로 우리가 돌출을 사용하기는 할 것인데 이 돌출을 할 때 어떠한 스케치를 할 때 그것의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평면입니다. 즉 평면이 있어야 여기에 그릴 수 있는데 우리가 다음 시간 배울 내용은 조금 독특한, 여러분이 한 번도 시도해 보지 않은 독특한 위치에 평면을 지정해서 하는 작업입니다.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즉 돌출로서 진행은 하겠지만 평면을 설정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니까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꼭 찾아서 듣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재밌는 도면과 함께 여러분과 즐거운 수업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했습니다.